세상에는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예견하고 적중시킨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0여 년 전의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언가이자 일본에게 찬물을 끼얹은 대신 한국에게는 기막힌 미래를 예견한 인물 루돌프 슈타이너와 그의 예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언은 그저 흥미롭게 보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61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유럽 지성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자 당대 최고의 예언가였습니다. 그는 지각적 체험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사고를 배양함으로써 인지적 상상, 영감적 고취, 직관의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학문인 인지학을 창조했고 인간의 윤회전생, 영계의 위계질서, 사후세계, 우주진화론, 영계 입문의 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 생물학적 역동적 농법, 유기적 건축 양식, 동종요법의학, 사회이론 등 수많은 분야에서 말 그대로 역사적 업적과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괴테 자연과학 논문집, 괴테적 세계관의 인실록 요강, 신지학, 신비학개론, 색채의 본질 등 그의 수많은 저서를 통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비과학적 예언 외에도 해박한 지식과 견문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왔으니 그는 1923년 당시 꿀벌과 양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일련의 강연을 진행하며 현재의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꿀벌은 1세기 안에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2006년부터 꿀벌 실종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그가 가진 통찰력을 입증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이름을 떨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지성 외에 당대 최고의 예언가로 불리게 한 탁월한 영적 능력에 있었는데요. 당시 슈타이너는 영적 세계의 연구를 거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즉 영시가 가능해졌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1920년 당시 그는 공산주의를 일컬어 약 70년간 존속할 것이란 예언을 남겼고 이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 1917년 공산주의 국가로 성립된 소련은 정확히 71년 뒤인 1991년에 이르러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나타나는 법이니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깊은 영성과 지혜를 지닌 민족으로서 세계에 대한 큰 이상을 품고 산다. 그러나 끊임없는 외침으로 인해 억압되어 그 이상의 내상으로 변질된 채 쓰라린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막상 대전환의 때가 닥치면 바로 그 성배를 인류 앞에 제시하고야 만다.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의 쇠퇴기에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 그 민족은 어디에 와 있는가? 동방에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너희들은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배우며 힘껏 도우라. 그 예언은 여기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슈타이너의 제자이자 일본인이었던 일본 인지학회 회장 타카야시 이와오는 그 성배의 민족을 찾고자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1928년 동경에서 태어난 이와오는 게이오 대학 미화과 출신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미학과 신비학 연구 및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저서로는 유럽의 어둠과 빛, 신비학 서설, 신비학 강의, 슈타이너 교육 입문, 슈타이너 교육의 방법, 현대의 신비학, 슈타이너 철학 입문 등이 있죠. 조사를 앞둔 그는 당연히 해당 예언의 주인공이 일본이라 생각했고 이에 일본의 관련자들과 문헌 및 정보를 샅샅이 살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보다 조사가 순탄치 않았고 그는 극동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내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게 된 그는 마침내 스승인 슈타이너 예언의 주인공을 찾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한민족, 즉 한국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성배의 정체는 바로 최수훈, 즉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와 오늘날 소수종교로 존재하는 증산교의 숭배 대상인 강증산이 주장한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증산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종교적 배경은 배제하고서 그 역사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민족 말살 정책이 한창이던 과거 일제시대였는데요. 당시에는 독립운동자금의 주요 자금처 역할을 했던 동학의 뿌리를 둔 민족 종교 보천교가 존재했고 이에 일제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토종 종교는 미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천교를 해체 수준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보천교는 오늘날까지 그 맥이 이어져 지금의 증산도라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들은 강증산을 상제님이라 명명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죠. 결론적으로 해당 종교에서 주장하는 후천개벽 사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슈타이너는 그의 저서인 고차적 인식으로 가는 길에 맨 앞장에서 인류 최고의 지혜이자 규범은 모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모심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에 대하여 존중하는 슬픔을 가지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삶에서 다른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순수성에 근거한 마음을 말하며, 이 모심이 없는 세상은 그만큼 갖은 재앙과 재난 속에 흔들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오늘날의 인류와 세계는 슈타이너가 말한 것처럼 대혼돈, 대전환기에 접어들어 있고, 인간 내면의 황폐, 전 세계의 사회적 해체 현상, 지구 생태계 파괴와 기후 혼돈으로 인한 종말적 위기 및 기괴한 질병의 유행으로 향후 100년 안에 종말이 온다느니 하는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세상은 이 모심을 잃어가는 인류 속에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한민족의 생명평화에 대한 이상은 산해경이라는 동익의 방사들의 경전에까지도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며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민족으로 죽지 않는 군자의 나라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공자마저도 군자의 나라, 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명평화의 이상을 품은 한민족도 외인들의 침략 아래 짓밟히게 되었으니, 이는 앞서 말한 슈타이너의 예언과 같이 끊임없는 외침 속에 억압되어 쓰라린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슈타이너가 말한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에 따라 대한민국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깊은 영성과 지혜를 지닌 민족이자 세계에 대한 큰 이상을 품고 사는 민족으로 끊임없는 외침으로 내상을 입어 쓰라린 삶을 살아왔으나, 나아가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기에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란 겁니다. 이러한 한의 역사 속에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또한 한민족의 이 한을 신을 향한 한민족의 슬픈 도약력이자 아픈 근거라고까지 말한 바 있었죠. 오늘의 예언이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서 당연히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동방 성배의 민족이 까고 보니 한국이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례는 최근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의 인터뷰에서도 오버랩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일본에 대해 낙관적 말을 기대한 일본 방송국이 리포터의 입을 빌려 일본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이라는 질문을 한 바 있는데요. 짐 로저스는 이에 대해 망할 일만 남은 나라 일본을 당장 떠나라고 말하며, 자신은 일본에 투자한 투자금을 다 뺐음은 물론 빚은 늘고 인구는 줄어드는 일본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로저스는 중국의 90년대 경제성장, 리만 쇼크, 트럼프 당선 등을 정확하게 예측해낸 인물로, 그의 다른 예언 정보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상단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로저스의 독설에 멘탈이 나간 일본 방송사 측에서는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면 일본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자 로저스는 나지막히 코리아라고 답했는데요. 물론 그에 대한 반응은 로저스는 한국을 꼽은 근거에 대해 앞으로 한반도는 남북이 통일될 것이고 인구가 급증하여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말을 한 즉시 해당 방송의 화면은 넘어가기 시작하고 짐 로저스의 말을 통째로 덮어버려서 그가 뒤에 한 진짜 독설은 방영되지도 못한 채 미궁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등불, 일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었다. 어묵인 줄 알고 깨물었다 이래 최고의 헤드라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지나친 국뽕에 취하는 건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요즘 우리나라 뉴스들을 보노라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나라의 망주가 끼었구나 하는 순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모심이 있다고 말하기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잘못된 뽕에 취해서 헬렐레 거릴 게 아니라 타산지석의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확실한 건 세상은 오늘날 한국의 가능성과 장래에 주목하고 있으며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올바른 방향의 모심을 품었을 때 루돌프 스타이너의 예언처럼 세상의 경배를 받음은 물론 대전하는 시기에 성배를 제시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생길 듯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괜히 기분은 좋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릴루팡이었습니다.